사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민년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고 이 코로나 시대 건강하시고 금년 농사 모든 농사가 잘 돼갖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 수입도 하고 생산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육매장도 하고 있고 하우스 시설 시공 양액기계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평택에서 그냥 구멍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여군에는 제가 이제 전업농은 이제 몇 번 와서 교육도 했었고요. 그래서 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 허 사장님께서 제 제품을 쓰시고 그 효과를 좀 보시고 이 농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땅을 살려야지 농사가 되지 땅을 살리지 않으면 농사 어렵습니다. 농사가 뭐 3, 40년씩 다 농사를 지셨는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농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돈 있어도 안 되는 거.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되죠. 이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돈이 있다고 되는 농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그래서 이제 농사를 저도 좀 하고 있지만은 농사는 땅을 살리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의 기술은 20% 내지 30%밖에 안 됩니다. 토양에서 스스로 다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양 환경만 잘 맞춰주시면은 농사는 저절로 잘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농사를 잘못 질까요? 과잉보호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거름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아서 안 되고 과잉보호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물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도 잘 하시고 그러면은 저절로 잘 되는 게 농사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오늘 우리 회장님께서 이쪽에서 이제 샤인머스켓 점점 이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샤인머스켓은 지금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근데 늘어나는데 신규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 기존에 재배하는 품종갱신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뭐 포도 면적이 전체적으로 한 13,000헥타르 되는데 샤인이 봐서 3,000헥타르가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규 면적보다 다시 품종갱신한 면적이 많고 다행히 이 샤인머스켓은 소비층이 많다. 그리고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품 포도만 만들어낸다고 그러면은 기존의 저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제가 2004년도에 우리나라 블루베리 제일 먼저 갖다 공급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미국의 품종을 갖다가 듀크하고 이걸 갖다가 했는데 그 품종만이 지금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좀 벗어도 되겠죠? 가벗어 못 되겠네. 제가 미국에서 블루베리 갖고 올 때 뉴욕을 일주일에 2번씩 다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30만 평, 40만 평이 다 블루베리 밭이에요. 근데 한 품종이요. 아니면 두 품종.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블루베리 일본도 제가 가는데 일본은 소규모 영농이니까 1,000평, 2,000평이면서도 3가지, 4가지씩 해야 된다는 수분수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품종을 갖다 국내에 공급을 하니까 각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한 가지 품종 심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일본은 3가지, 4가지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왔던 품종이 조생종 품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마를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조생, 중생, 만생을 하면은 조생은 수확하고 나면은 중생, 만생은 장마 때문에 터지고 곰팡이 나고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인기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우리 샤인도 출하를 일찍 앞당기던가 고품질을 만들던가 우리가 이제 시설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추석이 좀 빠르잖아요. 가장 소비가 많이 될 때가 추석 때 아닙니까? 그 초점을 잘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기를 단축시키고 저기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이에요, 그건. 그래서 제가 이제 샤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토양은 조금 아니까 토양 관리만 해도 70%는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향후 농산물 농자재 마케팅 전망이거든요. 글로벌 마케팅 시대에 이제 부흥을 한 겁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단순 재배 사육에서 세계적인 시장 동향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샤인머스켓을 동남아에다 홍콩, 베트남에다가 팔아먹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시장이 되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소비자 안전, 고품질 욕구에 맞는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을 해야 되고요. 영농 세대 교체에 따른 시장 분석을 해서 새로운 영농 기술을 이게 이제 보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농산물 마케팅 환경반인데 단순 판매에서 농업 경영 종합 컨설팅 시대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틈새 시장, 신기술, 친환경 제품을 발굴해서 이제 경쟁력을 키워줘야 되고요. 중후장대 제품은 이제 경쟁력을 잃어간다. 무겁고 두껍고 기른 제품들은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박단소, 가볍고 짧은 농산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돈이 된다. 그래서 이제 좋은 상품은 이제 시장을 기다려주질 않죠. 그래서 좋은 상품은 시장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소득 작물이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앞서 가시는 분들이 시장이 열리지 않았을 때는 내가 시장을 개척해야 되지만은 샤인같이 대량 소비되는 거 시장이 이미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이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샤인머스켓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맛, 향, 당도, 저장성이죠. 이게 이제 함께 이루어지는 농사만 지으시면은 성공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맛하고 향하고 당도하고 이게 좋으면은 저장성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당도가 높은 농산물은 뭐든지 저장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썩는 게 훨씬 더 나온다. 그래서 샤인머스켓 이제 재배 기술은 이제 정지, 전정. 요게 이제 뭐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토양 관리입니다. 이 토양 관리. 이 토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착과량 조절도 잘 해주셔야 되고 시비 조절도 잘 해주셔야 되고 또 병충해 방제, 수세 안정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수세 안정은 시비 조절에서 따라하는 거죠. 이게 내 맘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또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전정을 잘 해주시면은 이제 광 환경 개선이 되기 때문에 흙이라든가 습기라든가 이게 이제 습기 단축도 여기 알속기라든가 이런 걸 잘 해주셔야지 이 습기 단축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되면 이제 맛과 향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 샤인은 향이 잘 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당도도 높여줘야 되고요. 당도도 우리가 이제 18브릭스 이상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이 18브릭스가 이렇게 쉬운 농사가 아닙니다. 토양 환경에 따라서 이제 당도도 이제 좌우가 되는데 토양에서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성이 이제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샤인머스켓이 다행인 것은 수확 후에 저장이 오랫동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나와도 좋은 물건만 생산해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은 가격의 폭락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샤인머스켓 재배는 흑농 4종 세트 농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자신 있게 우리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흑농 4종 세트 농법은 이제 환경도 살리고요,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친환경 농산물도 있고 이제 GAP 농산물도 있고 저탄소 농법을 내가 갖고 저탄소 농산물 탄소 재배 이걸 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요거 하면은 이제 돈도 받죠, 정부에서 요런 것도. 더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받으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이 땅 살리기 이게 이제 4종 세트거든요. 땅 살리기는 이제 토양을 살려주는 거고요.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모든 종자에다가 분이철이나 침지철이나 하게 되면은 이 근권 확보는 최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뿌리 밝은 발화 촉진을 시켜주고요. 이 FA100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에서 뽑은 추출물인데 질소 흐름을 조정해 갖고 절간을 일정하게 해주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전환을 가장 잘 시켜주거든요. 이 샤인포드에서 문제는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잘 바꿔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바꿔주게 되면 뭐가 잘 되느냐? 착색이 잘 되고요. 또 습기 단축이 되고 당도도 잘 올라가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하나로뚝은 여기 이제 밀양요소인데 요거는 뭐냐면 이산화염소입니다. 이산화염소. 여기에 안정제하고 산소를 집어넣어 갖고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제품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살균 효과가 있냐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낙스의 5배 정도의 이 살균 효과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살균제들이 이제 그동안 내성이 와갖고 잘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혼용해서 주게 되면은 살균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샤인포드에는 이제 녹균병이라든가 곰팡이병이라든가 또 바이러스 쪽에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여는 이제 뭐 각종 농산물이 다 재배되는 데 아닙니까? 딸기가 됐든 여기에 많이는 메론이 됐든 수박이 됐든 요 4종 세트만 쓰게 되면 단순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 농법은 우리 사장님들이 하고 있는 농사에다가 추가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뉴얼도 그냥 기존 사장님들 매뉴얼에다가 해주면은 스스로 알아서 컷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양분 공급이 절간을 일정하게 해준다. 이 샤인포드의 최 문제가 이거죠. 절간의 길이가 이게 일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잘 되려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으로서 절간 길이도 완벽하게 일정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실 이전에 엽과 줄기 뿌리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특히 샤인포드는 이제 뿌리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결정난다. 그래서 이제 사종 세트 농법으로 생산한 샤인머스켓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심 농산물, 신선도, 품질, 맛, 향, 저장성까지 좋아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농법을 제 4종 세트 농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이제 박스 출하할 때 요 상표를 요걸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쓰게끔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주에 이제 만감류 네디양이라든가 메론이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품질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 제품 이렇게 21브릭스 나왔잖아요. 18브릭스 이상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제 거 쓴 거는 이것만 붙여 갖고 와도 소비지 시장에서 흥농 4종 세트 농법으로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거를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은 이제 품질이죠. 명품 굿드레 샤인머스켓. 기존 제품과 차별화된 굿드레 샤인머스켓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생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가 주목하는 굿드레 샤인머스켓 유통을 하는 겁니다. 먹고 싶다, 사고 싶다, 내가 찾던 샤인머스켓이네. 이 소리가 소비자들로부터 스스로 나와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굿드레 샤인머스켓은 좋은 물건은 잘 팔아야 되겠죠. 좋은 물건, 소비자가 먹고 싶다, 사고 싶다 생각하는 물건. 품질, 향 아닙니까, 이거? 품질, 맛, 향, 당도. 요 네 가지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이게 말같이 잘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잘 팔아야 보다 높은 가격으로 더 많이 팔으면은 어떻게 돼요? 경쟁력이 생기죠. 그래서 샤인머스켓은 요 네 가지에다가 당도만 이렇게 딱 올려준다고 그러면은 소비지 시장에 가면은 서로 뺏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서로 뺏으려고. 저는 이제 농사꾼인데 제가 80년대 하우스 수박을 했습니다. 청량리에 싣고 가면은 그때는 이제 위탁 판매 아닙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까마귀 때문에 몰려든다는 거 서로 가져가려고. 그때 제가 15,000원, 20,000원 받았어요. 80년대 수박을. 지금도 그 가격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농산물은 이렇게 오래됐더라도 가격이 지금이나 그때나 가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2kg당 3만원을 받는데 나는 왜 7,000원을 받을까? 3만원짜리 샤인머스켓이 있으면은 7,000원짜리도 있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농사를 잘못 져버리면 이제 반값 이하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샤인머스켓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농법이잖아요, 이게. 농업이지 않습니까? 국내 시장은 변하는데 산지는 안 변하고 있다. 안 변하고 있는 것은 고품질 포도의 향, 맛을 소비자는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퇴비라든가 비료를 많이 줘갖고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을 못 해버리면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짜리. 그리고 이걸 잘하시는 분들은 3만원씩 받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다량의 퇴비, 과다 착과, 당도, 품질 기준이 미달되어 있는 거죠. 이걸 돌이켜보면은 나의 욕심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생산자의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을 살려야 되겠죠. 가뭄, 관수, 근권 확보. 그냥 이 요즘에는 샤인머스켓에 대한 재배 기술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전문가들이 교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재배 기술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그냥 제가 얘기 안 해도 많이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겠죠. 면적이 이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단위 면적당 명품 포도 생산을 이제 해야만이 좌우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하셔야 된다. 그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명품 샤인 포도 머스켓 생산할 수 없죠. 샤인 머스켓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1, 2년, 3년, 4년 잘 되는데 갈수록 어렵다고 그러는 농가들이 벌써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품질이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 거죠. 심을 때는 식재하면 돈이 되는 포도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게 지금 다 우후죽순 막 심어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고요. 샤인머스켓은 출하 시기 품질 기준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재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품포도 생산하는 게 소득을 좌우한다.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안숙 대비, 생육 중 수분, 배수 관리, 감흥 습해, 요거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논에다가 심는 분들이 많거든요. 논에 심는 분들은 특히 배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담임에게 교육을 하게 되면은 우리 논은 사질토라 물 빠진 만큼은 잘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했죠. 기후 환경에 잘 대처. 비가 10mm 올 때하고 30mm 올 때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얼마만큼 머물고 있다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무가 고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수 관리는 안전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샤인머스켓 포도농사 재배 조건이 포도 재배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적정 시비, 완숙 대비, 근권 확보, 적정 토양 수분, 수세 관리, 개화 전에 화수 정리, 알소금, 이거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아시는 거지만은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히 물을 주어서 상품성 있는 포도를 생산하셔야 됩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포도 농사 생각할 과제가 있습니다. 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재배 컨설팅 지도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 회원들께서도 이런 재배 컨설팅 지도를 해주시는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멘토. 그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시는 게 좋다. 시장 변화 예측을 준비하셔야 되고 소비자 트렌드에 신속하게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방화된 경쟁 시장에서 정보가 생명이다. 생산 품질 이런 걸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셔갖고 하셔야 되고요. 포도 재배 및 병해충 공동 방제 매뉴얼에 시스템이 전체 농가가 이걸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매뉴얼에 의한 체계적인 재배로 고품질 명품 포도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죠. 이것만 잘한다 그러면 부여군에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수출 농산물 아닙니까? 요거를 잘하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생존 전략은 소비지 시장에서 구매 욕구를 만족시키는 생산자만이 개방화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요것만 잘하시면은 굿들의 부여 브랜드 아닙니까? 굿들의 브랜드 갖고 명품 포도 만들어서 홍콩, 싱가폴로 배를 띄우는 겁니다. 이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소나무가 제가 울진 앞바다에 가서 이 소나무를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샤인 포도의 답은 여기다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한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민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 이슬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돌을 녹인다. 이해가 되시나요? 걸음 안 주면 포도 근권 확보 됩니다. 이거 그냥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말립니다. 이게 이 소나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위돌로 미네랄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밤비가 살려주고요. 이 모래사장, 물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여기 밑에까지. 이 소나무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도는 과잉보호 때문에 지금 못 살리는 거예요. 오히려 거름이 많아서 많이 문제가 되더라. 이거 뭡니까? 소똥, 돼지똥, 개분 뭐 이런 거 갖다 쌓아놨잖아요. 이 똥은 갖다가 이렇게 산태미처럼 쌓아놔버리면 1년이 가도 냄새 안 납니다. 건드리면 냄새납니다. 발효가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퇴비가 발효라고 하는 거는 40도에서 70도에 뒤집어지면서 수분이 60% 됐을 때 발효가 제일 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도, 40도에서 70도에서 발효된 퇴비는 우리가 발효된 퇴비라고 그래갖고 가축분 퇴비 1등급 퇴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발효된 퇴비예요.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 70도에서 발효시킨 겁니다. 그럼 40도 미만에는 썩었다. 미발효된 탭이죠. 그럼 이게 70도, 90도씩까지도 올라갑니다. 탭이 만들다 보면. 그럼 유효 미생물도 죽어요. 그래서 유효 미생물이 제일 잘 사는 온도는 40도에서 70도에 많고요. 또 40도 미만에서는 유해 미생물, 사상균, 부패균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퇴비 속에는 양분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요. 질소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질소인산가리가. 소똥이 옛날 소똥, 돼지똥 아닙니다. 사료를 먹고 커갖고 옛날 소똥, 돼지똥의 냄새 별로 안 났잖아요. 요새는 악취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 곡식에서 부패되면서 나오는 이 냄새입니다. 그래서 질소인산가리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발효된 퇴비만 잘 쓰셔도 농사를 지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가뭄방지제인데 이제 케미솔이라고 요 쌀래기 같은 입자가 토양에 들어가면 500벨로 불어갖고 날이 가물을 때는 작물할 때 공급을 해주고 또 원형 상태로 돌아갔다가 비가 오면은 다시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조금 소개시키냐면은 이 샤인포도의 수세 안정, 물 관리 안정, 이쪽에는 요게 좀 좋습니다. 요게 1kg 갖고 100평에다가 뿌려주게 되면은 500벨로 팽창됐다가 수축됐다가 이랬는데 요게 양분 용탈도 막아주고 또 하나 저기는 뭐냐면은 이게 입자가 이렇게 굵어지니까 질차목 땅이나 이런 데다가 또 모래 땅은 양분 유실도 막아주고 질차목은 공기 유통을 잘 시켜줍니다. 이게 산소 공급. 그래서 요게 이제 인삼밭이라든가 고추밭에 요 근래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걸 아시고요. 작물의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작물의 연작장애가 있나요? 연작장애 일어나요? 연작장애 없습니다. 우리가 토양관리 잘못해서 그렇죠. 저는 이 사업을 39년 했는데 병천에 가면은 아우네 농협에 오이를 제가 시작할 때 제가 하우스 지어준 농가가 지금까지 1년에 2번씩 오이 농사를 짓습니다. 제일 잘 져요. 그 연작장애 안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연작장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미발효된 탭이 이런 것들이 다량이로 많이 들어가서 생기는 겁니다. 이 채소 양분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이 양분 법칙에서 이게 깨져버리면 이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깨지게 되면 다른 양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정상적인 생육과 생산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물의 양분의 유효도는 이제 pH 6 이하에서는 산성, 7 이상은 알칼리성. 근데 이 토양의 양분을 가용화로 미치기 때문에 이게 저기가 되는 겁니다. 이 가용성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걸 못 해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토양 중에 존재하는 성분은 pH에 따라서 중금속과 미량 원소인 철, 알루미늄, 망간. 이건 산성 토양에서 많이 나오죠. 작물이 많이 요구하는 다량의 성분은 이제 질소, 인산가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pH 6.0에서 7 범위에서 뭐든 그 비료 흡수가 가장 잘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작물을 잘 해결하려면은 pH 검사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거는 덜 주고 모자라는 건 주고 그래서 이걸 맞춰줘야죠. 토양의 산성화는 다량에 필요한 양분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고정시키거나 변환시켜서 양분의 유효도를 낮추고 중금속의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거죠. 또한 작물 생육에 유익한 미생물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흥청이나 토양학 박사들이 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이미 밝혀낸 거예요. 퇴비는 양분 공급은 물론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시키고 작물의 가뭄, 저항성을 높여주는 농사로서 선진국에서는 저탄소 농법으로 발전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염류가 집적되면 꽃의 개화 결실에 영향을 주고요. 염류 집적지에서는 작물을 재배하면 꽃의 수가 줄어들고 개화일수가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작물에 뿌리는 토양의 용액과 삼탑에 의해서 양수분을 갖다가 흡수하게 되는데 염류 집적으로 토양의 용액의 농도가 높아지면 작물의 수분의 양분을 정상적으로 흡수 못해서 염류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염작장애, 염류장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농가들이 작물 생육이 떨어질까봐 염려한 나머지 양분을 과다하게 살빠고 물의 공급도 적정량으로 2배로 주고 관수함으로써 염류와 과습을 해서 작물의 생리장애가 일어나죠. 이게 일어나니까 작물은 저하되고 뿌리는 부패되고
낮에 해나면은 시들었다가 저녁엔 깨나고 조금 더 햇볕이 강하면 잎이 불탄 개가 지금 뭐냐 오므러들잖아요. 포도 이파리 그거 많이 생깁니다. 메론 이파리 많이 생기죠. 이게 과습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염류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죠. 이 pH를 잘 맞춰야 됩니다. 이 pH는 수소이온 농도를 말하는데 뭐 우리 사장님도 다 잘 아시잖아요. 6에서 0으로 갈수록 수소 숫자가 증가해서 산성이 되고요. 토양에 식물이 필요한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게 적고 수소만 많다는 거죠. pH 8 이상은 이제 알칼리성입니다. 모든 토양은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성분이 있는데 토양에 이 마이너스 성분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밭들은 플러스 성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제 석회를 넣어서 이제 토양을 개량하거나 좋은 퇴비,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부식산이나 수시라든가 잘 발효된 퇴비만 써도 이런 것들을 해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염류 이시 전도도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토양의 플러스 마이너스 성분이 전기를 갔을 때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염류가 화학 비료라든가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 이게 이제 결합이 돼서 이게 생기는 겁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건 염이고요. 이런 비료들이 붙어서 생기는 건 염류라고 그럽니다. 염류. 그래서 식물의 삼탑작용으로 영양분을 이제 섭취하지 않습니까? 배추를 저을 때 소금을 뿌리면은 물이 생기는 것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수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토양에서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특히 이제 오전에 물을 주면 더워지면서 물이 증발하고 삼탑작용에 의해서 식물의 수분이 토양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물과 화학비료는 될 수 있으면 오후에 주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좋고요. 이제 비료 과다로 토양의 양분이 농도가 높다면, 즉 역시가 높다면 식물의 뿌리에 물은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토양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입에 있는 양분이 자꾸 땅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입이 오므러들고 또 타들어가고 시들고 이러는 원인이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 피해 크게는 병균병해,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이게 큽니다. 이게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죠. 그래서 이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 활성화를 시켜주고 염류를 강력하게 분해시켜주고 요 땅 살리기 유기질이 여기 50평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특히 샤인포도 같은 경우는 50평에 하나만 써도 충분할 걸로 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기존에 재배하고 계시는 토양에다가 다른 비료 안 넣고 퇴비 이런 거 안 넣고 50평 토양이 나쁘다 그러면 30평에 하나만 넣어주게 되면 요거는 이제 한 4개월 내 6개월 가거든요. 이 토양에 땅 살리기 유기질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땅 살리기 유기질 속에는 근꽃 미생물이 있는 겁니다.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시킨 거거든요. 토양에 들어가서 수분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땅이 단리비주성이 돼버립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작물을 파종할 때 파종을 하려고 밭을 갈고 비료를 뿌려놨는데 비가 왔다. 근데 5일만 지나면 땅 살리기 뿌린 데 가서 밭 갈고 노타리 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늘 오면 호미끝도 안 들어가는 토양도 부실부실해집니다.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뭐 어떤 거를 했느냐면은 이제 그런 역할 되고요. 토양 내에서 질소를 고정시켜줘 버리고 불용성 인산, 불용성 가리 이런 것들 가용성일로 바꿔주고 여기에 미량 요소를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미량 요소를 도와주게 하는 거는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아까 양분을 흡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만 해결해 주게 되면은 연작장애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주게 되면은 토양에서 뿌리에서 양분을 고정을 시켜줘 갖고 지속적으로 식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주니까 코름 폭발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 있게 양분을 공급했는데 4개월 내지 6개월간은 지속형 비료입니다. 토양 개선 아까 얘기했죠. 토양이 부슬부슬해지니까 뭐가 잘 돼?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또 이 토양에 들어가면 이게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그리고 토양 미생물 활동에서 염류라든가 불용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용성으로 바꿔주고요.
비료, 수분, 용타를 억제시켜주고요. 가뭄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료를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 수박들 많이 하시잖아요. 수박에 피수박 생기고 급성위조증 많이 생기죠. 그게 이제 엽수 확보도 부족한데다가 금권에 뿌리가 현찮으니까 이제 수확 시기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토양에서 양분을 끌어올리는 양보다 증산량이 더 많아 버리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수박이 생기는 원인도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금권 확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토양은 이제 포도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잖아요. 이 포도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은 이제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인데 우리가 비가 와갖고 흙이 와 비가 오면 다져지고 비 오면 덜컥거리고 마른 호미급도 안 들어간 토양 이렇게 되면은 토양 속에 산소 고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 발달이 안 되죠. 여기에 미스테비하고 화학비료가 같이 들어가 있다면 발효되면서 뿌리가 자꾸 썩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고요. 좋은 토양에 들어가면 좋은 대비 좋은 저기를 넣어주게 되면 통기성이 좋아지죠. 산소 공급이 잘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볏짚 넣는 이유도 그래서 넣는 겁니다. 유효 미생물이 토양에 들어가서 분해시켜줘 갖고 땅을 살려 갖고 통기성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럼 4인 머스켓 관행농법과 땅살리 농법의 이제 영양 공급인데 우리가 이제 비료를 주게 되면 이렇게 폭발하죠. 이렇게 폭발. 이 폭발할 때는 양분이 과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는 비료 이제 무기질 비료 아닙니까? 질소, 인산, 가리 이런 비료를 줬을 때는 토양에 들어가서 흡수력이 굉장히 용해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거름이 뚝 떨어졌을 때는 양분 고갈 현상이 나니까 우리가 추비를 주는 겁니다. 추비. 그럼 또 다시 줘버리면 또 올라가죠. 이 개화 시기에 이게 들어갔다 오려면 수세가 폭발되고 개화가 불량돼 버리죠. 그래서 이게 거름이 또 떨어져 버리니까 포도 알 익을 때쯤 되면은 또 이제 추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질소가 과다돼 버리면은 착색이 불량되고 당도가 떨어지고 향이 안 나 버리죠.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은 여기서 들어가면은 암만하게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이렇게 줘버리죠. 그래서 이제 근권 확보가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을 해줘. 초세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니까 맛, 향, 당도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맛을 내는 게 뭐예요? 마그네슘 인산이지 않습니까? 이 마그네슘 인산이 토양에서 불용화되어 있으면은 들어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이걸 먹게끔 해줘야죠. 그 먹게끔 해주는 건 토양의 미생물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효모 활동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그 요것만 잘 아시면은 포도농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학자들이라든가 각 기술센터 어디서 교육을 하든 간에 샤인포도는 근권 확보를 잘해야 된다. 엽수 확보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당도가 잘 올려야 된다. 그래서 알속기 잘해줘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근권 확보가 잘 돼야 뿌리 발달이 잘 돼야 양분을 끌어올리죠. 그래서 이제 포도는 개화 갖고 이 꽃이 펴 갖고 한 달. 요 시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때 세포수를 늘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세포수가 늘어나지 않아 버리면은 나중에 바다에게 관수가 됐거나 비료가 많이 들어가 버리면 열과가 생겨 버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식물과 곰팡이는 공정거래를 4억 5천만 동안 했답니다. 이게 아름다운 공생을.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미생물은 질소, 인, 미량요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서로 이익을 얻는 공생관계다. 콩과 식물, 콩 보시면 콩과 식물에 뿌리옥 박테리아 있지 않습니까? 뿌리옥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는 거예요. 콩은 거름을 아무것도 안 주고 농사져도 평당 200g, 300g 나옵니다. 그게 질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근데 콩만 질소 고정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모든 식물은 다 이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사, 이게 하얗게 곰팡이 났지 않습니까? 이 균사는 식물 뿌리와 세포를 결합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식물은 미생물에게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식물의 뿌리에서는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탄수화물. 이게 이제 나오면은 미생물은 그 대가를 먹고 나서 생존에 필수적인 질소, 인, 미량 요소를 흡수하게끔 식물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잘 이루어지면은 연작장애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콩과 식물은 이제 근권 미생물 서로 이익을 주는 상리공생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유지해 주는. 이 유지해 주는데 이미 프랑스, 영국 연구진이 식물에 더 많은 질소와 인, 미량 요소를 제공하는 미생물한테 식물로부터 더 많은 탄수화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미생물은
탄수화물을 덜 주는 식물 뿌리에는 질소인 미량요소도 식물한테 덜 준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잘 발효된 퇴비, 땅 살리기 유기질, 엑스칼리버 이런 것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 엑스칼리버 이게 근권미생물입니다. 근권.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밝은 발화 촉진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이게. 이 샤인머스켓 근권미생물 양분 흡수 이동인데 요게 30g입니다. 요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 미국밖에 없습니다. 요게 트리코더마 하자닌균 내에 3가지 균이 더 들어있는 4가지 복합균입니다. 요게 균이 80%짜리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표시는 40kg예요. 모든 종자나 식물의 모종이라든가 심기 전에 침종했다가 넣기만 하면 밝은 발화촉진이 굉장히 잘 돼요. 이건 밝은 재료로서 최고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건 한번 처리하면은 모든 식물은 수확할 때까지 같이 갑니다. 우리 아까 사장님 이거 써보셨댔죠? 예. 어디다 써보셨나요? 오이하고 포도하고 예, 근데 어때요? 벼하고 다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수확할 때까지 가죠? 예. 한 번 처리하면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포도에다가 만약에 쓰실 때는 이거 물 100리터에다가 타갖고 포도를 심지 않은 분들은 그냥 뿌리 침재서 쓰는 거예요. 침재서. 그래서 심으면 뿌리 발근이 굉장히 잘 됩니다. 이 균이 뿌리 조직 속에서 여기 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같이. 그래서 토양에서 비료 흡수율을 높여주고 뿌리는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수박에다 메론에다 해버리면 망고병, 마늘병 이런 것들 또 뿌리 후자리금면 역병, 시드름병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성장기 내내 벼는 40kg에 한 번 쓰면은 이게 수확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짜리에다 하게 되면 뜸며 곰팡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게 요거를 이제 모종을 심을 때는 침지철에서 심고 이미 심어 놓으신 데는 요거 물 25말 내지 50말까지 타도 괜찮습니다. 요 봉투 안에다가 물을 넣고 여기서 흔들으시면 돼요. 이거 그냥 물에 못 풉니다. 여기다가 넣고 꼭 흔들어 갖고 넣으셔야지 골고루 잘 풀리거든요. 이걸 해 갖고 점적이 됐던 포도에다가 점적보다는 그냥 경기가 됐던 미니 스프링클러가 됐던 전체적으로 뿌려주는 게 좋아요. 포도는 근권이 많이 뻗어나가 있잖아요. 이거를 전면적에다가 뿌려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포도에다가 만약에 쓰게 되면 2번만 쓰시면 됩니다. 1년에. 그래서 봄에 꽃눈 나올 때 한 번 써주시고 나중에 중거름 주실 때 액비하고 같이 써주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뿌리에 정착해서 근권 확보를 가장 잘해줍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토양에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식물의 생육 촉진을 시켜주고요. 뿌리로부터 이제 병균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양 속에 나쁜 미생물이 많아버리면은 시드름병이라든가 선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여기서 생기면 이꽃병이고요. 여기서 시들어버리면 시드름병이, 위에는 곰팡이 탄저병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하면 지상부의 병이 훨씬 덜 옵니다.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뿌리면 토양이 이렇게 변합니다. 땅 살리기 유기질을 살펴보면 비 오면 질퍽거리고 홀밑것도 안 들어가는 토양.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부슬부슬하고 산소 공급이 잘 돼서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고요. 토양 내 질소, 인, 염류, 불용성을 가용성으로 바꿔줘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국이 생겨버리잖아요. 이렇게 공국이 생겨버리면은 토양 내 이 곰팡이는 토양 속에 있는 이 작물이 준 뿌리의 유기산, 탄수화물을 먹고 토양에서 불용성 인산 가리를 분해해서 여기다가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이 토양에 있는 불용성 인산 가리 미량 요소만 제대로만 공급해 주면은 연작장애가 없는 거죠. 염류장애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좋은 탭이 좋은 자재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공기 유통이 잘 되죠. 모든 작물은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은 이 식물이 이게 이제 고농도입니다. 고농도. 그래서 이 식물이 양분을 토양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화학 비료가 과다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서 용탈 현상이 자꾸 나는 거죠. 내려는 거죠. 이 미스캡이 마찬가지죠.
축분이라든가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 버리면은 오히려 양분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자꾸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퇴비를 쓰게 돼 버리면은 양분을 끌어올려주는 거죠. 토양의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들 미량 요소를 올려주기 때문에 작물은 튼튼하게 되고 뿌리는 발달되고 이렇게 돼서 좋은 효과를 얻는 겁니다. 작물에 필요한 원소가 이제 12가지인데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다장 원소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토양에 많이 넣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많이는 요구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미량 요소 부족 때문에 아까 연작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많이 공급이 되질 않기 때문에 요게 이제 골고루만 공급되면 되는데 토양 속에서 미발효된 퇴비라든가 염류라든가 이런 거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미량 요소만 잘 공급만 해줘도 연작 장애가 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작물은 어떻게 사나 우리 사장님들 잘 알잖아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햇빛, 물을 이용해서 작물은 크는데 이 양분의 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언 뭐 이런 것들,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죠. 근데 이게 균형 있게 맞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당을 아미노산을 변환시키는 데는 이제 망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풍소가 꼭 필요한데 이게 우리 토양에 풍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풍소 따로 넣어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비료 속에 풍소 이런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만 가져도 돼요. 오히려 풍소 많이 줘버리면 과잉 증상이기 때문에 피해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샤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화기에 이제 풍소가 필요하다고 그래갖고 붕산 비료를 갖다가 뿌리는데 농도 장애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빌로 뿌려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뿌리더라도 정량보다 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때는 어렸을 때 신초기 때문에 피해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다. 양을 적게 주더라도 적게 주는 게 좋다. 양분의 흡수는 이제 작물의 삼투압하고 이제 이렇게 토양의 삼투압이 이루어지는데 양분은 이제 무기질로 공급하게 되면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의 농도가 이제 짙어져 갖고 작물의 삼투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이제 삼투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기질 비료 같은 것들은 이게 잘 분해된 퇴비를 쓰게 되면은 이 삼투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염류 농도 장애 발생인데 이 여기에 저농도는 뭐냐면 토양의 저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식물은 토양보다 고농도입니다. 이게 저농도에 있을 때 토양에 이제 저농도에 있을 때는 작물의 뿌리가 토양에 있는 양분을 이렇게 잘 끌어올려줘 갖고 근권 확보도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을 잘 해주는데 토양의 미숙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료가 많을 시에는 오히려 뿌리 잎에 있는 양분을 갖다가 자꾸 끌어내리는 겁니다. 끌어내려. 그래서 탈수 상태가 생겨버리죠. 탈수 상태가 이제 여름에 7, 8월 달에 날이 흐리다가 날이 쫙 개버리면은 생산량이 많아져 버리니까 물에 누웠다 뺀 거면 데친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탈수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수 현상이 생기면은 조기 낙엽도 지고 동해도 받고 내년도에 꽃눈이 불량해지죠. 엽수 확보가 안 되고 잎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요. 그래서 잎에 탈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양분 이용 형태는 이제 화학 비료는 우리가 주는 화학 비료는 물에 녹아서 작물이 흡수를 하는 거고요. 퇴비나 유기물은 스스로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줘야 흡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학 비료에 들어있는 유기질 비료나 유기질에 들어있는 비료나 질소, 인산, 관리는 똑같은 형태로 흡수를 하는데 물에 녹아서 흡수한다. 미생물이 분해해서 흡수해진다. 이것만 틀리는 겁니다. 토양의 문제점은 이거죠. 이제 원인은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연작장애인데 이거는 화학 비료가 과다 사용하고 미숙퇴비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염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유기물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pH는 점점 낮아지고요. 토양의 미생물 활동이 저하되고 통기성 배수 분량이 안 되죠. 이 미숙퇴비가 들어가면 땅이 그냥 뭐 간장에 쪄들은 거 그냥 시커멓게 돼버리죠. 우리는 이제 거름을 갖다가 땅이 안 보이도록 갖다가 놓아야 마음이 좀 푸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갖다가 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발효된 퇴비, 깨소금 뿌리도 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승 유기물을 사용하게 되면은 토양도 살려주고 연작장애도 막아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씩 누라오려니까 우리 사장님들 고개 갸우뚱하셨는데 안 될 것 같아서 갸우뚱하셨나요? 50평에 하나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더 줄이시면 돼. 기 넣어놓으셨으면은 70평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100평에다가 넣던가.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두면은 그렇게 두면은 사장님들이 넣었던 미발효된 퇴비도 우리 땅 살리기 균이 사장님 퇴비에 접종이 돼 갖고 그 퇴비도 4개월 내 6개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생물이 접촉이 되면은 작물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름 폭발을 일으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분이나 미발효된 퇴비는 좀 이따 그 설명 나올 겁니다. 참. 그래서 이제 퇴비는 이제 무조건 많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토양 반응에 따라서 이제 넣어야 되고요. 그래서 퇴비를 어떻게 만들어서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숙 퇴비는 이제 악취를 발생해죠. 미숙 퇴비는 토양에 들어가면서 발효를 하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산소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첫째는. 그리고 미숙 퇴비는 이제 병균을 불러들여 갖고 세균 때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해충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토양 상태가 안정화되지 않아서 작물을 안전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저품질 농산물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질소가다가 생겼네 보이는 얘기가 이제 그거고요. 미숙퇴비로 인한 이제 뿌리가 이렇게 물르는 거죠. 미숙퇴비 넣고 화학비료 들어가고 토양 속에 들어가면은 뿌리는 기어 죽어 버리는 겁니다. 기어 죽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완숙퇴비는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병균을 갖다 사멸을 시켜주는 거죠. 특히 보습력이 좋습니다. 잘 발효된 퇴비는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제 이 잘 발효된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은 요 토양병을 연작장애 토양병을 일으키는 사상균, 나쁜 균 수는 증가하고 방성균과 같이 좋은 균은 감소하기 때문에 연작장애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역병, 근루병, 청고병, 신비단무니병, 선충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겁니다.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가 잘 된다. 우리 샤이는 이제 6.5에서 7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요것만 보시면 돼요. pH가 낮으면 인산 부족이 나타나고요. 인산이 많으면 질소, 가리, 마그네슘이 흡수가 억제돼 갖고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요. pH가 낮으면 처리 과잉이 생기고 처리 과대도 많아서 작물을 못 자라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pH만 잘 잡아도 모든 농사 잘 되는데 pH를 낮출 때 높은 토양들 뭐 7.5, 8이 가버리면 새 토양이나 엑스칼리버를 관저지면은 불용성 인산도 가용성을 바꿔주면서 산도도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pH EC를 높여주는 요인 이런 거 있죠. 그래서 pH가 높을 때는 비료만 주면 아모니아 가스가 생겨버립니다. 이게 낮을 때는 아질산 가스가 생겨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맹물만 주면 이제 pH 조절이 안 되겠죠. 그래서 pH가 높은 토양은 질산이나 인산을 갖고 낮추면 되고요. 낮은 토양은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마늘이잖아요. 이 마늘이 pH 4.4입니다. 4.4. 그러니까 이 마늘을 종자 이 양반이 7,000평을 심었는데 세 집이 갖다 심었는데 자기네 것만 이렇다는 거예요. pH가 안 맞으면 뿌리 발달이 안 돼 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집에 토양 검사를 시켰더니 pH가 4.4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유기물은 30이 좋아요. 유기물은 25에서 35니까 충분한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한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토양 검사를 꼭 해라는 얘기예요. 토양 검사를 안 하면은 pH가 안 맞으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준다라도 잘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근신역변이죠.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죠. 잎과 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 보시면 되고요.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고요. 식물의 뿌리는 지탱하는 기능이 있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입니다. 잎에서 만든 양분의 저장고가 어디예요?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이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해서 옥수수를 심어본 겁니다. 어때요? 대두국제 잔뿌리도 많죠? 이렇게 가뭄 안 타죠. 이거 처리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쓰러지고 과습에 약하고 이러죠.
그래서 이 pH가 6.5였을 때 모카 뿌리가 제일 좋습니다. 5.2, 5.5 때는 뿌리가 나오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pH를 잘 맞춰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6.5에서 7까지가 이게 좋잖아요. 요때 질소 흡수율이 많죠. 인산도 가리도 이게 흡수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 사이에. 근데 pH가 낮아버리면 질소가 있다 하더라도 5.5나 이렇게 되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또 알루미늄, 철 이런 것들이 많이 흡수가 돼버리니까 뿌리 발달이 안 되는 겁니다. 뿌리 발달이. 그래서 이 pH가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pH가 8.0 이상 올라가 버리면은 또 가리, 칼슘, 인산, 마그네슘 이게 한 대 붙어서 염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양 검사를 하셔갖고 12 처방을 받아서 넣으시면은 비료도 덜 들어가고 거름도 덜 들어가고 또 작물은 잘 되고 이렇습니다. 요게 이제 그 무안에 가면은 이게 이제 10,000평짜리 밭인데 이제 연작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땅을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까 내린 거예요. 여기 이게 턱 재은 거 그대로 보이시죠? 이게 여기 까낸 자리는 아래보다 거름을 따블을 놓고 소속결 갖다 놓고 다 넣어도 이게 이 아래보다 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갔더니 이걸 살려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물 1톤에다가 충탄산 2kg, 엑스칼리버 3봉을 주고 여기다가 관주 처리를 했더니 14일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포도를 심었는데 잘 안 된다. 우리 뿌리가 안 뻗는다. 문제되면 토양검사 해보시고 이렇게 처방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보시면 된다. 이제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이제 비료를 줘도 15일 내지 20일밖에 안 갑니다, 이게.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고, 땅 살리기라든가 더 좋은 비료는 4개월 내지 6개월 가죠. 그래서 완효성 비료죠. 그래서 제 땅 살리기 유기질만 제대로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포도의 추비를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반 이상. 그리고 안정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니까 질소과대 현상 안 나고요. 과다 착과로 인한 과분물이라든가 영양생장이 생식생장으로 빨리 바뀌겠죠. 균형 있게 크니까. 그리고 줄기 절간이 일정하죠. 거름이 폭발할 때는 줄기가 쭉쭉 늘어났다가 떨어지면 또 마디가 짧아지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넣게 되면 마디 절간 아까 보셨죠? 일정하게 그대로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잘 바꿔준다. 미스테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산소를 소비시키고요. 환원 상태로 가고 철하고 망간이 이게 많이 녹아 나오기 때문에 독작용을 해서 식물의 칼리 흡수를 방해되죠. 우리 칼슘 백날 주면 뭐합니까? 이게 산도가 안 맞아버리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칼슘을 흡수도 잘하게 하려면 pH가 맞아야 된다. 산도가 낮아지고 아질산가스가 되고 인산이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를 가용성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하니까 이제 미생물 공격이 되고 뿌리가 부패되고 지상부가 약해지고 역병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게 이제 말씀드린 유기질소 10인데 이 유기질 있잖아요. 이 비료는 다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갖고 작물이 흡수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주는 비료는 이제 아모니아태에서 아질산태에서 이 질산태로 바뀌어야지 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니아태 요 질산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료 가스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가스장애 받았다는 게 이 상태에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비를 줄 때는 이제 치오다 비료라든가 또 질산칼슘 이런 것들은 이제 질산텔로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가스장애가 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료는 석효성이기 때문에 추비를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료를 쓰시는 것들이 괜찮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제가 여기 일부 교육 자료는 이제 진흥청 기술원에서 이제 자료를 발췌한 건데 제가 이제 그 기술원 진흥청에 다닐 때 박사님들이 제발 다니면서 요거를 좀 설명을 좀 잘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자료도 그분들이 주셔갖고 제가 좀 발췌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농법 단 한 번 종자 처리로 수확할 때까지 하고 농약하고 섞어도 죽지 않는 곰팡이, 입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밝은 파라촉진 이게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엑스칼리버가. 이게 이제 농작물의 유해 미생물인데 역병, 신가루, 녹균, 입꽃, 단저 이런 것들이 90%가 다 곰팡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곰팡이가 곰팡이 잡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효과가 좋고요. 이건 이제 페니실린, 마이실린 만드는 항생물질에서 만드는 푸른 곰팡이고요.
이게 초고농도고요. 병균 세포벽을 녹이고 못 자라게 하고 뿌리에 공생해서 사이토카닌 오옥신을 갖다 분비해 갖고 밝은 성장을 촉진시켜 주고요. 특히 추위 가뭄에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합니다. 뿌리 발달되는데 가뭄 생길까요? 뿌리가 근권 확보된 가뭄 덜 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고요. 이 오옥신 성분을 분비해서 잔뿌리 발생이 잘 되고요. 이 시기에 따른 스트레스 몸살을 하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좋고요. 요거 처리하고 이틀만 지나도 뿌리 조직 속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보셨죠? 이 물에서 견디는 힘도 강하고 염에서 견디는 힘도 아주 강합니다. 날이 아무리 가물어도 이거 처리한 건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에 죽지 않는 데는 건 근권 확보가 확실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대안은 좋은 탭이 근권 미생물을 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뿌리에 공생해서 병균 세포벽을 녹이고 성장을 억제하고 식물의 생장을 갖다가 오히려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아까 얘기했죠. 50평 내지 뭐 30평에서 50평. 여기 우리 사장님이 쓰는 거하고 같이 써주시게 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침지 처리, 토양 관주 처리해 주시면 근권 확보는 이 두 가지가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비를 주실 때 요거 같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포도는 2번만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도마도라든가 이런 거는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주는데 포도는 2번만 주시면 되고요. 이제 위에서 나타난 병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F100하고 하나로뚝은 등록된 약재 줄 때 같이 섞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절간도 일정하게 해주고 요 F100은 질소 흐름을 조절해서 특히 이 습기를 일주일 이상 당겨줍니다. 모든 작물에. 그리고 당도도 높여주고요. 이 하나로뚝은 이제 살균제 그 증진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증진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장님들이 많이 아시니까 재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병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입에 갈변 증상이라든가 탈수로 인해서 토양에서 염류가 높아갖고 입에 있는 양분을 갖다 끌어내려서 낮에는 시들고 저녁에는 이제 깨나고. 그래서 이 하우스 포도 하시는 분들은 3, 4일 흐렸다가 날개 버리면은 뜨거운 물에 데친 거 모양 나타나는 현상이 많이 납니다. 그게 뿌리 근권 확보가 안 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3, 4일 장마 때 비가 많이 와갖고서 베란간에 햇볕이 나면은 하우스, 이중 하우스가 갖고 계신 분들은 11시부터 3시까지는 차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입에서 수분을 못 끌어올리는데 강한 햇볕을 쬐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도마도 농사 지시는 분들이 3, 4월 달에 내버리면 3, 4일 비 왔다가 날 흐렸다가 개버리면은 그냥 어디 갔다가 잠깐 이제 환기를 안 시켜버리면 그냥 다 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이제 밀양요소 결핍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조심. 요게 이제 포도에 이제 노린재하고 이제 총채벌레들이 요즘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등록된 약재에다가 제가 이 총채벌레 잘 안 죽어버리면은 충진뚝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라든가 하나로 떡을 섞어버리면 굉장히 잘 죽습니다. 그래서 요 포도에 응애, 노린재, 총채벌레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이 샤인 포도에는 지금 녹인병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료도 균형 있게 잘 가면 되는데 이 기복이 심해버리면 이 녹인병이 심해요. 그래서 녹인병을 예방의지로 약을 주셔도 되고 잎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덜 생겨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봉지 싸기 전에 이제 철저히 예방하고 이런 걸 해주셔야 봉지 속에서도 이제 곰팡이병이라든가 이런 게 덜 나타나고요. 이 바이러스 아까 요거는 우리 F100 하나로 또 쳐주면은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이것도 근권 확보만 제대로 돼 있으면은 이 병 안 납니다. 이게 뿌리 기능이 약해서 이게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아까 그런 쪽에도 좋고요. 그래서 응애도 지금 포도에 많이들 끼고 있죠. 응애 보셨나요? 그 여기는 전문 집단단지 아니라 그러는데 이 포도 응애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주시면 되고요. 이 나무 좀 피해가 지금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요건 네이저로 뚫은 것만이 빵빵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을 좀 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과를 제가 심어갖고 사과나무하고 이제 이번에 체리나무를 잘라보니까 이게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요. 나무 죽은 데 잘라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날개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고요. 선녀벌레가 또 많이 생기죠. 요즘에 그래서 이 하우스 주변에 이 선녀벌레 있을 때 뽕나무라든가 이런 거 이 입이 넓은 작물이 이게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이거 생겨버리면 그을은 낀 것만이 되니까 주위 환경을 좀 깨끗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이 총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쪽에 좀 잘 해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나무 점락이라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예? 그 약자가 뭐가 좋아요? 점나방이요? 네. 그 이제 살충제 주시면 됩니다. 그 좀 주기적으로 주시면 되는데 저렇게 구멍 뚫린 거는 그 잘라갖고 약을 넣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봄에 일찍 그걸 좀 잘 주셔야 돼요. 그 살충제 웬만한 건 다 잘 되었습니다. 그 점나방.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뭐 아타라든가 이런 살충제들 있죠. 그런 거 갖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으면 이제 행동일로 실천일로 옮기셔야 되고요. 이 농사는 투자를 해야지 돈 법니다. 투자를. 그래서 이게 소득이 창출되고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보입니까? 돈이 보이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제가 생산하고 있는 거는 요 62F100,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하나로떡도 말씀드렸었고요. 요 하나로떡이 이제 총체, 응애, 온실가루이 이런 쪽에 이게 잘 듣습니다. 요것도 있고요. 이 BBM은 이제 요즘에 이제 파밤나방이라든가 입마리나방, 내성일 와서 잘 안 들을 때 같이 섞어진 보조제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이 세토양, 요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하우스 연작하시는 분들, 요 세토양에는 미량 요소가 73가지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양액 재배는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도 비통에다가 넣고 많이들 쓰고 있고요. 또 연자기를 심해서 염류가 녹거나 잘 안 됐을 때 요거하고 엑스칼리버를 200평에 하나씩 넣어서 관주해 주게 되면 새뿌리도 잘 나오고 토양이 한 15cm가 스펀지 토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물을 주면 물도 잘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연작이 심한 데는 요 제품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요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토양에 따라서 뭐 20평에서 50평, 100평까지도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쓰고 있는 저기에다가 추가로 더 들어가면 돼요. 그냥 50평에 하나 들어가면 500평에 땅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비료 효과는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요. 요건 이제 가뭄 방지제죠. 이제 요 1kg 갖고 100평에다가 뿌려주게 되면은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관주에 의한 피해가 훨씬 덜 나타나고요. 특히 토양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건 총체벌레약이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이제 흥농TV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오늘 했던 것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잘 못 알아듣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3, 4일 후에 올릴 거니까 또 다시 제 방송을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제 유튜브 흥농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저절로 농사가 잘 되고요. 제가 또 2월 달 말 정도 되면은 유튜브 생방송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직접 통화도 해갖고 작물 보여주시면 제가 처방도 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셔갖고 흥농TV 꼭 구독해 놓으셨다가 제가 이제 생방송할 때 사전에 공지해드리면은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전화 주시고 영상통화가 되니까 그런 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